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오늘 교육 뉴스 새로운 페이스입니다. 하진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이 뉴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됐다라는 뉴스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수업 시수가 482시간으로 편성됐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2년 동안입니다. 총 기준 수업 시수가 482시간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기존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448시간, 34시간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수는 학교에 따라서 1학년 또는 2학년에 더 많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배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이유로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서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또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새로운 언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체 교육도 강화해야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3월에는 또 적응하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안을 짜셨다고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34시간을 활용해서는 또래 관계를 다지는 시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에 한글 익힘 수준에 따라서 학생한테 놀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 이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타과목 이야기인데요. 학습량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탐구, 체험, 실천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 학습량을 지금보다는 32%를 줄이고 민주시민교육, 생태 전환교육, 디지털 기초소양과 관련한 가치원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과학 과목도 재밌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지금은 좀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학생 나이에 맞게 흥미를 느끼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보 과목은 초등학생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절차적 문제 해결 학습을 좀 시키겠다. 그리고 중학교는 실생활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등의 가치를 학습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정을 살펴보니까요. 9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개발 완료 그리고 총론과 강론을 고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나 2018년생 요런 1, 2학년 학생들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2027년까지 학년별로 순차 도입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도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이 기사에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은근슬쩍 행렬을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올해 기존에는 뺐었는데 2015에서는 뺐었는데 은근슬쩍 행렬을 넣었어요. 근데 그걸 넣게 된 계기가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 애들이 와서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이산수학의 기본이 되는 행렬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답답하더라. 그럼 지들이 가르쳐야지. 사실은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는 대학 교수들이 개입하는 걸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기들이 할 일을 미리 배워와라. 요즘 보면은 옛날과 달리 대학에서 이제 물리원을 가르치기도 하고 필요한 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 공부하기 위한 걸 미리 배워와라는 게 요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 3년이잖아요, 대학이. 그러면 걔네들은 요구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4년 아니야. 등록금도 4년치씩 받아 먹으면서 1학년 때 그런 걸 가르쳐야죠. 자기들이 필요한. 그것도 이제 학생마다 다른데. 문과 가는 애들이 도대체 그걸 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의대 가는 애들이 꼭 굳이 그걸 해야 될 일도 없는데 공대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애들이 그것도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이 생각하는 걸 모든 애들이 해야 될 이유도 없다. 사실 누구나 해야 될 건 여기 아까 언급했듯이 민주
시민교육, 뭐 생태 전환 교육 이런 거는 다 중요하죠.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누구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너무나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국어 자체는 그 옛날로 우리가 하면은 우리 어른들 시각에서 국어는 그냥 문학이었는데 지금 국어는 그게 아니죠. 문학은 사실 개인의 소양과 취향일 수도 있어. 오히려 그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의사소통 능력이니까 거기에 근데 의사소통을 꼭 문학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들 만나서 막 문학을 얘기하면서 황진이를 얘기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아. 대부분은 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니?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니?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니? 정치적 의견은 뭐니? 이런 걸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문학이라고 불리우는 파트가 지배를 하고 더군다나 그 우리 시대의 30년이 지금 젊은 친구들 또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마다 너무 기술이 빨라요. 바뀌어, 뭐 달라져. 뭐 이런 시대에 적응을 해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통 능력. 이런 걸로는 되게 의미가 있죠. 수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고 걔를 계산하는 것 정도를 함양하면 되고 그걸 학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전 대학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놀고 먹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 경감됐던 2015에서는 교육 부담이 경감됐던 게 전반적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국어를 늘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1, 2학년 애들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건 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수업으로만 통해서 그 문해력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소통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좀 그런 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변화가 이제 그 IT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빅데이터도 있고 컴퓨터를 모르면 우리 때는 솔직히 뭐 컴퓨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요. 타자 하나만 칠 줄 아는 걸로도 뭐 어마어마한 독수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 요즘은 솔직히 코딩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쓰면서도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이제 그런 거니까 이걸 이제 기본 교육에 들어가는 건 맞는 거죠. 뭐 저는 오히려 이제 기본 과목, 국영수 과처럼 그래서 기본 과목에 정보 파트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있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게 되면 재미있어서 하지 않아. 힘들어지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김재동 씨가 봉화음악회 하면서 한 이야기 그 토크 콘서트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게 하는 비법이 있다. 뭐예요? 영어를 시험에서 빼고 게임을 수능에다 넣어라. 그럼 애들이 자기는 수능 안 하면, 아니죠. 게임 안 하면 안 되냐. 몰래 숨어서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공부는 사실은 시험 과목에서 제외를 하면 좋아서 할 확률이 높아. 근데 이제 만약에 코딩을 시험을 본다. 이러면 흥미가 있던 친구들도 좀 더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뭘 찾아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를 맞춰야 되니까 암기 교육이 되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교육인 어때? 이거는 시험을 보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수능에서 보지는 않을 거니까 저번 주인가 우리가 했듯이 코딩 교육을 늘린다고 하니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국어 학습 양을 늘리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사회나 기본적인 공부에서 다른 걸 좀 줄이고 민주 시민 교육이나 생태 교육을 이렇게 넣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여전히 대학이나 교수들 일부 그 자기들만을 위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이 좀 반영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큰 변화 없으니 기존 방식대로 하면 되고 제가 이제 사교육도 해보고 공교육도 좀 보다 보니 어쨌거나 국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양을 늘리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자기 주장을 한 원고지로 치면 한 5장에서 10장 사이로 완편할 수 있는, 완성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려면 읽기 능력, 기본적으로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글들을 읽어내면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쓰기 능력이 한 10배쯤 되는 읽기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10배. 네. 그렇죠. 기본이 10배지.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다녔던 웅변학원. 그러면 이제 생각은 없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학원. 쓸거리가 없는데 자꾸 뭘 써야 돼. 그러니 어디선가 좋은 글을 베껴서 쓴다든가 여기서 그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때는 읽는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다양한 매체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매체, 영화로 볼 수도 있고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음악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연극을 해보면서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 읽을 수도 있어. 그런 걸 통해 다양한,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이 균형이 1대1이어야 되겠지만 한 4학년부터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 1대1로 배웠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능력과 표현하는 능력이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인 뭐 맞춤법, 받아쓰기부터 한 그 능력에 내용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한 5학년 정도 되면 읽기가 늘어나지 않고 내용의 다양성이 없어지면 매우 학습에서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균형을 맞춰주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또 요즘 유튜브 이런 거 친구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긴 글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많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뭐 비문학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읽어내는 힘들이 부족해졌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요즘 초등학생한테는 유튜브 얘기하면 안 되죠. 틱톡이지. 유튜브도 춤추고 길어. 그죠? 유튜브도 길어. 어. 유튜브도 길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때는 뭐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가 자랑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 긴 글, 원전, 변형된 거 이런 거를 그냥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꾸 과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다양성을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그러니까 인간이 읽는 이유는 하나잖아. 읽기가 취미일 수는 없죠. 읽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됐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되게 올바르게 돼 있죠. 그럼 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지도를 할 때 어떤 쪽으로 좀 읽기 같은 부분들은 좀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강제로 책을 읽으라 그러면 또 안 하. 우린 그렇죠. 또 우리가 남이 시키면 또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약간의 방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은 그게 재밌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애들이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간단하고 처음에 간단하고 재밌거든. 재밌죠. 재밌으니. 그래서 그 재미와 어쨌든 실용적인 거가 결합이 되는 방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 요즘 뭐 오디오북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구연동화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오피셜해. 근데 그 읽기로 하면 요즘은 TTS도 읽을 만해. 뭐 오디오북도 있고 TTS를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강제로 어른의 입장에서 야 국어도 했으니 사회도 좀 하고 과학도 좀 해.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분야에서 출발해서 양이 늘면 그 그릇이 넘쳐서 다른 분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 파브르 곤충기를 쓰신 파브르는 어려서 너무 생물책만 읽어서 엄마가 책을 못 읽게 했어. 숨어서 생물책을 읽다가 나머지 분야도 득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한 분야를 파면 저는 뭐 나머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게 국어일 때. 만약에 뭐 어떤 친구가 수학을
학원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고 본인이 수학이 좋아서 막 흥미를 느껴서 하다 보면 국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학을 학원만 보내서 잘하려고 하니까 A 입장에서는 수학만 하기도 버거운데 다른 걸 더 하려니까 열받는 거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주도를 저는 특히 초등학교 때 급할 것도 없으니 그런 계기나 그걸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 우리 어려서 보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역사에 미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저기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선생님이 너무나 이뻤어. 뜻밖의 유연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거의 백과사전을 외우듯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확 깬 거죠. 뭔가 득도를 한 거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공급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네.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